에서 준비하신 우리 히든 카드 정말 야심작입니다. 저희 그 창청 미팅룸에서 또 이런 좀 고급 기술도 이제 활용을 합니다. 쉽지 않죠. 자,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기대를 자 우리 양식 한번 더 가도록 하시죠. 네. 자, 저희가 이제 법무부 홈페이지, 저희 태어나서 법무부 홈페이지 처음 들어가요. 그죠. 잘 들어가실 일이 없죠. 그럼 저희가 임대차 계약서 세 종류 중에서 법무부 네. 거를 좀 메인으로 삼아서 보겠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주택 임대차 법령 정보라고 써 있고 어디로 들어가야지 다운받을 수 있나요?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원본 게시용, 원본 사용용. 게시용 사용할 때는 요거를 하면 되고요. 근데 원본 게시용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뭐 밑에 근데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나 잠깐만 네. 친숙한 단어 있어. 뭐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확보 방법. 이것만 꽂혀. 사용할 때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 일단 네. 오늘 설명하는 거니까 이걸 클릭을 하면은 네, 이렇게 PDF로 나오고요. 공인중개사님의 중개를 얻어서 중개를 네네. 껴서 해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양식일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가장 하단에 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아, 법의 법무부에서.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 사항 네네네.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뭐 이 정도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금액이 뭐 무조건 작은 금액이 해야죠. 아니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네. 얼마나 강조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최대한 신속히. 최대한 신속히. 그 근저당권이 진짜 하루 차이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질 수도 있는 거죠. 우선 변제권. 이렇게 좀 법무부의 양식에 들어가면 이제 아랫부분에 법의 네.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 사항들이 다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보통 계약을 하시면 이제 이건 등기부등본을 보고 써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분들이 알아서 채워 오십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네. 이제 미납한 국세, 그러니까 세금이 있냐 없냐 이런 거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선순위 확정일자 있냐 없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네네. 사실 공인중개사 분들과 같이 한다고 하면 이건 내가 쓰는 항목이 아니고 혹시 본인이 직접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써야 돼요. 집주인과 내가 직접 계약을 한다라고 할 때는 써야 네네네. 되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확정일자 부여란 이렇게 있어서 여기 도장 거기다가 딱 날짜 네. 있는. 근데 반드시 여기에 찍어야 되는 건 아닌데 아, 일부러 네. 그냥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덜 놓치시겠죠. 아마. 그쵸, 그쵸. 네. 아래는 이제 계약 내용,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월세까지. 만약에 우리가 전세다라고 하면 보증금만 있을 거고 월세가 없을 거고요. 네네. 월세가 있다라고 하면 보증금 쓰고 이제 월세가 있을 거고 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나눠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계약할 때는 뭐 1,000만 원만 내고 실제 들어갈 때 나머지 잔금을 다 내고 보증금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금 더하기 중도금 더하기 잔금이 위에 보증금 액수가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지급 일자도 여기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늦게 지급한다라고 하면 우리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을 떼일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써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원생님 자취를 안 해봤으니까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엄청 열심히 저 보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래서 상가 계약하고 왔어요. 아, 사무실. 네. 맞네. 근데 이제 주택은 또 처음 보는 건데. 큰 틀은 네. 비슷하니까요. 어, 그다음에 요런 게 사실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점점 표준 계약서를 자세히 만들다 보니까 생긴 거고요. 이제 왜 이런 내용이 있냐면은 임차인이 가서 살잖아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서 봤더니 집이 엉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이거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임차인이 그거 원래부터 이랬다. 여기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미리 이렇게 정한 거예요. 맞아요. 주변에 도배로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네, 도배를 벽지에 대표적으로. 곰팡이가 쓸었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되냐.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빌트인 가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식기세척기 대표적으로 세탁기도 혹시 이거 빌트인이라고 하면은 네네. 근데 그런 게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세탁기 고장이 나 있었다 좀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리가 필요한 거는 뭐다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다 써놓는 거예요. 뭐 도배가 필요하면 수리하는 내용에 도배. 그렇죠. 어느 방에 네. 어느 뭐 창가 쪽 벽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써야 돼요? 디테일할수록 좋아요. 계약서는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도배가 두 군데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만 얘기한 거다.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내용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건데 이건 계약서에 표준화가 돼 있긴 합니다. 뭐냐면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수님이 살다가 남은 기간에 갑자기 저한테 주고 원수님은 미국을 가요. 네네.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임차권 양도죠. 그런 거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대 그리고 임차권 양도. 이게 많은 분들이 특히 사회생활 좀 덜 하신 분들은 오해를 해요. 아니, 저처럼 자취 안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계약 기간 맞추고 월세 제대로 내면 되지. 내가 이거 뭐 누가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여기서는 금지라고 있어요.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임대인의 네.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누구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쓰는 것과 네. 김종우 여사님이 쓰는 것과는 이제 좀 위생적인 면에서 다를 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책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집주인이라면 난감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문제니까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쵸. 뭐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아까 말한 수리비, 체크거든요. 비용 부담에 대한 네, 합의를 미리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되어 있는데 난방, 하수도, 전기시설 이런 거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수리비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 전구, 소모품 이런 거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라고 이건 예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서로 합의할 수 있게 아, 네네. 이렇게 공란으로 비워져 있어요. 나머지 5조, 6조, 7조, 8조 다 중요한 규정들이고 통상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이긴 해요. 이런 것들이 다 꼼꼼하게 있는지 통상적인 경우랑 같은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10조 같은 거를 놓치기가 되게 쉽습니다. 중개보수. 중개보수를 내가 얼마를 줄 건지에 대해서 실제로 분쟁도 되게 많고요. 예를 들어서 중개를 잘 해주시다가 계약이 잘 안 됐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중개보수는 줘야 되는지 아니면 딜이 안 됐으니 안 줘도 되는지 네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10조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이거 포함 불포함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리고 11조도 되게 중요해요. 중개사분들이 되게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예를 들어 곰팡이 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었는지 중개사분한테 의무가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조항을 다 보고 그 중개사분이랑 그 임대인 임차인이 다 네.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셔야지만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다. 그 공인중개사분이 이게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이렇게 첨부해서 이제 교부를 했어요. 네. 이건 의무예요. 무조건 교부를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나중에 딴 말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받았으니까 이거 썼을 거잖아요. 실제 문제 생기면 나는 그거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이제 명시를 한 거고 사실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 요거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세요라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쓴 거고요. 이거는 사실 임대차 계약서의 문제는 아닌데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네네.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2기의 차임액 하면은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네. 그럼 2기의 차임액이 얼마일 것 같아요? 2기. 얼마예요? 1기를 월세가 3달로 100만 원이다. 치나요? 점심원 해석이. 아니요? 몇 달이요? 2달이에요, 그냥. 1기가 그냥 한 달이에요? 2회라고 읽으시면 돼요. 아, 2회. 뭐 어려운 말 써. 그냥 2회라고 하지. 왜냐면은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 연세를 내잖아요. 그거는 1년에 1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 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저는 이제 단기, 분기 이거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3달. 머리 너무 굴렸네요. 2달. 2달을 월세를 안 내요. 음. 그러면 임대차가 해지 사유가 돼요, 그냥. 나가야 돼요, 저희가. 근데 이게 써있는 게 이게 차임액이거든요. 정확히는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있다고 치면 네. 1월, 2월을 연속으로 안 내는 거는 당연히 여기 해당되겠죠. 그쵸. 1월 안 내고 2월은 냈어요. 냈어요. 3월 안 냈어요. 네. 그러면 중간에 한번 냈잖아요. 근데 이건 두 번을 합쳐서 2기의 차임액이 돼요. 해당된다는 거예요. 연속 2달이 아니라 따로따로 해서 합산 2달만 해도 계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100만 원인데 90만 원씩만 냈어요. 그럼 네네. 10만 원씩 네. 이직이잖아요. 이게 쌓여서 이제 2달치가 되면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20개월 그런 식으로 냈으면 총액으로 따지면 200만 원 밀린 연체가 거잖아요. 그때 너 나가라 해도 나가야 되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번 연속으로 하면 그러니까, 연체를 예. 이렇게 보통 오해할 그렇게 수 많이 있는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아래 이제 특약. 여기는 이제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특약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 앞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고칠 게 없으니까 이거 다 쓴 거예요. 그냥 여기로 체크만 할 수 있게. 네, 쓰는 대로. 네, 근데 특약은 비워놨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계약서 볼 때 저희부터 눈이 가요. 왜냐면 특약. 그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니까. 보통은 다음 페이지 그냥 첨부하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저희 얼마 전에 그 사무실 계약했을 때 네. 내용 중에 이제 공사비 지원에 대한 내용에 특약에 적었거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니까. 네. 모든 조항이 다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데 우리 계약에서 가장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 약속. 그렇죠. 특별 약속. 그래서 뭐 렌트 프리 규정이 이런 데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택에서는 가장 빈번에 들어가는 게 보통 애완동물이에요. 그 기르는 경우에도 마리수 제한을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달마시안처럼 막 100마리 이럴 수 100마리. 있잖아요. 네, 애완동물이 진짜 특약상에 무조건 들어갈 수 네, 있겠네요.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1번에 들어가요. 거의 웬만하면. 애완동물도 종류가 또 다양하고 하니까 그쵸. 갑자기 막 호랑이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 종류 제한은 많이 안 하긴 한데 네. 뭐 코끼리 한다면? 정도? 코끼리.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특약에서 애완동물이 보통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옵션이 많이 들어가요. 원룸은. 네, 세탁기, 냉장고, 뭐든 이제 임대인 소유인 거죠. 옵션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임차인이 뭐 나중에 갖고 가도 되는데 이런 거 명확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도 많이 들어요. 도배 이야기 많이 했지만 네네. 이제 2년 후에 도배를 해주겠다. 뭐 2년 재계약하게 되면 뭐 그런 것도 들어가고 인터넷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보통 2년, 3년 약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쵸. 사은품을 줘요. 이분들이. 특히 네네. 원룸 시작하신 분들은
그걸 TV 받으면 그 TV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TV를 주는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제가 LG U 플러스예요. 난 LG U 플러스 쓰고 싶어요. 근데 갔는데 여기는 KT를 쓰고 있어요. 난 이거 해지하고 LG 쓰겠다. 이거를 못하게 하는 조합들이 있어요. 계약이 들어가. 네, 왜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기 계약이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가 그렇죠, 위약금 그렇죠. 물어야 돼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아, 할 수 진짜. 없다. 맞아. 뭐 있으니까. 한칸 특이하게 이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제일 중요해. 저는 아래 있어가지고 별로 안 중요할 줄 알았거든요. 네, 나중에 말이 나왔을 때 분쟁을 막기 위해서. 특약 꼭 챙기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저희 흔히 보는 것들. 그냥 서명해도 되죠? 도장 말고. 네, 됩니다. 근데 보통 금액이 세면은 인감 도장을 찍기를 원해요.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중개업자 맨 밑에 있죠. 네. 표준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서명 및 날인은 돼 있어요. 중개업자는 반드시 서명이랑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여기 또는 모르죠. 밑이 보이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법 위반이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날인 안 하고 서명만 하면 이거는 중개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날인만 해도 위반이고 서명만 네, 둘 다 해야 돼요. 중개업자만 그렇고,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은 괜찮아요. 서명만 해도 괜찮다. 서명 또는 날인. 완전 달라요. 서명 및 날인. 날인. 네, 네. 진짜 네,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만약에 아래 소속 공인중개사에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그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좀 손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징계 비슷한 걸 받을 수 있어요. 네, 징계 같은 거 받을 수 참고로 이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네. 이게 양쪽을 각자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잖아요. 중개업자가 이제 임차인 쪽과 임대인 그렇죠, 쪽이 다를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법무부에서 만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지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한 가지씩만 제가 실제로 클라이언트들한테 많이 질문 들어오는 부분이 기간. 왜 기간이 중요하냐면 최근에 그 임대차 3법 뭐 이런 거 개정됐었잖아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가 이제 생겨가지고 2+2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해서 최소 이제 4년이 보장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간에 대해서 내가 과연 임차인을 얼마까지 필수적으로 내가 들여놔야 되는지 언제 내가 임차인을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서로한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간 부분에 대해서 법도 잘 보셔야 되고 계약 조항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국 변호사께서는 기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박정현 변호사도 정말 기본적인 내용인데 귀찮더라도 등기부 등본을 꼭 보셔야 된다. 등기부 등본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공인중개사분들께서도 확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가끔씩 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떼서 이 주소와 이 소유권자를 보고 이 임대인하고 그 소유권자가 맞는지 꼭 보셔야 돼요. 의외로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만약에 결혼했다고 치면은 이 아파트는 제 명인데 뭐 예를 들어 제 와이프가 가서 이제 도장을 찍는다든지 아니 공동 명인데 저만 찍으면 나머지 한 명은 또 임대인으로서 동의를 했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면 또 이게 이상하게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제가 사망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상속으로 갈라지는데 공동 명의라고 하고 만약에 남남이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진짜 이상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소유권자와 임대인의 이름하고 이제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일치하는지 사실 일반적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해주시긴 합니다만 한 번 더 해보자. 저도 해봤어요. 이번에 사무실 계약하면서 등기부 등본 떼서 잘하셨습니다. 일치해서 봤습니다. 잘했죠? 자, 저는 요 공부했는데 특약을 잘 지켜라. 특약을 잘 지켜라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저희 참참미팅룸 법 알려주는 남자들에서는 여러분들의 법률 사연 받고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모든 사연 다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 이메일 주소 법과 관련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채택되신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프라푸치노 안 돼요.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선물도 받으시고 법률 조언도 받으시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법이 궁금한 남자 김원식이었고요. 법을 알려주는 남자 김종훈. 저는 그냥 박정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